바다에서 건져올린 폐기물이 육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지난달부터 연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건지 오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 폐기물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MBC 보도에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단속기관의 후속 대응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번 뉴스포인트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에서 관련된 고발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했거든요. 지난달 말에 해양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을 특별 단속했는데 그동안 서류로만 살펴왔었던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실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폐기물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점검해봤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업체 13곳을 점검을 했는데 장흥과 완도, 영광군에서 5개 업체를 적발을 했습니다.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0만 원씩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완도와 보성 등의 불법으로 야적돼 있는 이 해양 폐기물들도 일단 처리를 명령한 뒤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별도로 또 고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을 했지만 완도와 보성군의 불법으로 야적돼 있는 폐기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해양 폐기물들은 이동 경로가 확인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폐기물,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배출지에서 처리 장소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명확하게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로만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도입한 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해양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또 누가 얼마만큼의 양을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담당자들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이 민간 재활용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전산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연락해서 가격을 정하고 가격 단가가 맞는다고 하면은 업체에서 와서 그걸 치워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어디로 가져가는지는 업체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당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폐기물관리법은 상당히 강력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이 문제를 재활용업체 도덕성만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이 올바르게 책정이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발주하는 이 해양 폐기물들은 현재 톤당 20만 원 선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양 폐기물이 발주될 당시에 분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해양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그물대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로프는 로프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혼합 폐기물 형태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넘겨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속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소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세척을 하든 자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윤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싼 값에 입찰을 해야 맞겠죠. 하지만 소각을 해야 될 폐기물은 소각장에 다시 위탁을 맡겨야 되는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보다 비싼 가격에 입찰가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 최저가로만 해양 폐기물이 처리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200원에 들게 소각을 한다고 하면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할 업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해양 폐기물 입찰 견적서를 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이 폐어망을 운반하고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보통 톤당 한 2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의 견적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폐어망을 태우는 단가는 톤당 2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16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 기름값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20만 원 초중반대의 해양 폐기물 처리 용역을 따와서 이 돈 거의 80~90%를 소각장에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과연 처리를 할 것이냐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 소각장에서도 폐염항을 잘 받지 않습니다. 부피도 크고 또 화학약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이 소각장에서도 폐염항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해양 폐기물 처리 정책은 최저가 단가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담에서는 해양 폐기물 1톤을 77,000원까지 낮춘 그런 사례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입찰에서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77,000원으로 정상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싼 값에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해양 폐기물 처리에 국내에서 500억여 원을 쓴다고 했었는데 이 500억 원을 들였다고 하기에는 처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